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8월 1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에 소리 소문 없이 억소리 나는 하락. 시장에는 싼 매물 없던데요? 예, 댓글 한 개 남겨주셨는데요. 제 자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본격적인 하락 분위기는 체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구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냥 일부 급한 물건들만 거래가 되는구나. 이런 현상들이 있다가 서서히 그것이 이게 시세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치맛바람에 짐 싸는 공인중개사 뉴스 한 꼭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부녀의 담합 입김에 압박 스트레스를 받고 시중보다 싸게 내놓는 것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부녀회 등이 수시로 찾아와서 일정 금액 이하의 매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문을 닫는 것도 많이 있죠. 솔직히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문을 닫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에도 지금 아까 별로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었다가 여기서 20% 30%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렇게 싼 매물 없던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한 3, 4개월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현장에 임장을 가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 그거 네이버 최저가보다 훨씬 더 싼 매물 많이 있던데? 현장하고 네이버하고 다르네? 바로 이런 영향입니다. 분여회 등에서 인근에 지나치게 가격 낮게 내놓는 걸 막는 현상들 때문에 거래는 더 안 돼서 공인중개사들 죽을 판이라고 하죠. 매도 물량입니다.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증가 41,500건 굉장히 많습니다. 41,500건 매수 심리 올라갔어요. 20일 올라갔어요. 오늘 대구 10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부산 20일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매수자가 없다. 매수자가 없다. 매도 물량 줄어들었어요. 매도 물량 한 주를 통틀어 봤을 때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 그런데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많이 약해진 걸로 수치로 나온다. 이거 믿을 필요 없다. 지금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부산도 한 3, 4개월 내로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 물량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13,000건. 월세 물량 6,402건. 계속 최고치, 연중 최고치를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줄어드는 것 없이 노빠꾸입니다. 노빠꾸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다음 주면 2만 건 돌파할 것 같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099건 신고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신고 일수가 며칠이냐? 12일, 13, 14, 15, 한 15일 정도, 15거래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5거래일 정도는 거의 거래 건수가 없으니까 10거래일 정도 많아봐야 1,300건? 야, 2월에 거래하고 지금 맞닿을 판이다. 2월에 거래량과 맞닿을 판이다. 거래량 굉장히 위축되어진다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신고가는 그래도 제법 나온다. 48건 거래량은 작죠. 신고가 비율은 그래도 제법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직거래가 너무 많더라. 직거래 비율이 점점 올라가요. 안 팔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야, 이거 그래도 네이버에 있는 매물보다 더 싸잖아. 더 싸잖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건네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 조금만 지나고 보니까 야, 내 너무 비싼 게 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목 억 단위로 하락한다고 붙여본 이유는 억소리 나게 하락하는 거. 물론 가격이 높으면 10% 정도, 낮으면 20% 정도 이렇게 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이 명확합니다. 좀 덜 느껴지신다 하는 분들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매번 크게 다르지 않더라. 거제도 롯데캐슬 20% 정도, 반도 보라빌도 20% 정도, 보합권도 있고 10%도 있고 15%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거 하락 분위기 아직 못 느끼신다고 하면 좀 둔한 사람? 아니고서는 거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정도 하락은 기본적으로 다 나타나고요. 일부 신고가 현상들, 좀 오래된 아파트들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 20% 정도 하락하는 것들도 보이고요. 10%, 20%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하락은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일어나는 것들 보면 야, 이거 거래 공백이 좀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정도,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보여지는 신고가들의 행진은 아닙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0.2%, 3% 이렇게 상승이 나타날 때는 신고가 20%, 30%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형국에 있습니다. 거래량은 3,000건 이상 올라가야지 의미 있게 봐지는데 1,500건도 유지하기 힘든 7월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싼 것들의 거래가 점점 많이 되고 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광역시 지역 3억 미만 비율은 한 70%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300건 이하. 비싼 물건 사지 않는다. 그마저도 거래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10중 8구 하락 거래더라. 신고가를 쓰면서 6억 이상 거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국. 분양권 오랜만에 가격 큰 폭으로 오르는 것들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다 직거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 여기 큰 폭으로 오르는 것들 101제곱미터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 좀 크게 오르는 것도 보였고요. 나머지 한 1.2억 정도 떨어지는 것. 분양권도 억소리 나게 하락하는 현상들 이렇게 신고가 간혹 나오긴 합니다. 간혹 나오긴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 사람 비싸게 샀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세 거래량 신고가 비율 10% 정도, 어제 200건 정도 신고되었잖아요. 이런 과거의 거래들이 포함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실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형국. 거래량 지금 7월달도 많지 않은 형태,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형태, 월세도 많이 들고 전세도 많이 줄어드는 형태. 우리 동네 살고 있는 곳은 전세가가 별로 안 빠지던데요. 근데 1억 5천 2억씩 빠져가지고 실제로 대구에서도 바로 이웃한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사시는 게 낫고 1억 이상 차이 나면은 뭐 이사 비용이니 뭐니 이런 거 들더라도 이동하는 게 더 이득인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안 빠지는데 하지만 억 단위 2억 3억씩 빠지는 것들도 나타나고요. 큰 폭으로 가격 높은 아파트들 좀 덜 빠지는 현상 보이긴 했지만 나중에 빠지게 되면 4억짜리가 3억으로 바뀌지만 8억짜리는 6억으로 바뀌면 이게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면 이게 굉장히 2억과 1억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 갭으로 들어간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 오늘 제가 여러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가격 하단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억씩 하락하는 현상들이 계속 있더라. 아닌 것들 있지만 억씩 하락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6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1억 정도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1억 5천 2억까지도 하락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2억 이상 하락하는 거래건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다. 5천만 원 정도면 그냥 사셔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분위기를 못 느끼시면 좀 이상한 겁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웃 동네도 한번 가보시고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 이런 느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전세는 사라지지 않고 전세 비율은 오히려 2017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만 여기서는 살펴보시고 그나마 거래되는 것은 3억 미만 중에서도 2억에서 3억짜리 요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부산은 좀 특이하게 1억에서 2억 구간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양극화잖아요. 양극화. 비싼 집과 싼 집의 이 양극화. 하지만 이 중심층이 조금 더 두터워지는데 그 가격대가 3, 4억대의 가격대가 두터워지는 것이 아니고 2, 3억대의 가격대가 두터워지더라. 금리가 오를수록 그 부분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은 줄어드는 흐름 이렇게 많이 줄어들죠 지금. 확실히 금리 인상 부분이 빅스텝을 밟아서 그런지 7월에 금리 인상한 것 보통 2개월 후 정도 후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빅스텝이라서 그런지 1개월 후부터 거의 바로 반영되는 모습. 거래 건수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대구와 부산 지금 요 공통적으로 지금 7% 정도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아마 4억 이상 비중 확실히 줄어들고 2억에서 3억 사이의 거래대가 두터워질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더 빠질 거예요. 아마 곧 노란색 2020년과 맞닿을 듯해 보입니다. 월세 거래량도 줄어들고 전세 거래량도 줄어들고 뭔가 임대차 시장이 뭔가 싸늘하다. 매매 시장만 싸늘한 것이 아니다. 임대차 시장도 시늘하다. 2+2를 사는 사람이 거의 80~90%에 육박할 정도. 거기에다가 2+2+2까지 사는 사람도 그 정도 비율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많지 않다. 그 중에 여기에서 거래 신고되는 것 중에서도요, 2+2로 살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가격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로 2+2를 산다. 그러면 거래 신고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단돈 몇만 원이라도 가격 변동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요 거래 건수로 신고가 되어서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격 변동이 잘 없어지게 되면은 거래 신고 건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이동과 약간의 괴리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거래가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 거래량 6월달과 1월달만 비교해 놓고 보면 전체 임대 거래량이 한 1,500건 1.5천 건 정도 이 정도 차이 나요. 이 성수기와 비수기 과거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4,000건에서 3,500건으로 떨어졌던 5,500건 차이 날 때하고 지금 1,500건 차이 날 때하고 확실히 이동을 안 하는구나 느끼실 거예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을이 되어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 사심 차량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나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한창 이사철인 것 같은데 차가 별로 안 다니네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